모르면 말하지 마라 한비자가 경계한 위험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고전의 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는 작은 실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을 통해 현대를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문장은 법가 사상가 한비자의 말입니다. 부주얼연, 부주부지연부지.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짧은 한 문장에는 인간 사회를 망가뜨리는 말의 위험성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 부주얼연 부주. 신문, 부지연부지의 뜻은 신이 들은 말에 의하면 잘 모르면서 말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의 뜻입니다. 우리가 공적 모임이나 사적 모임에서 회의를 할 때 잘 모르면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말하는 자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정보를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는 사람을 봅니다. 이들은 보통 자기 확신이 과도하거나 침묵의 불안을 느끼거나 모른다는 말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백을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사람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조직의 판단을 흐리며 사회 전체에 불필요한 소음을 더합니다. 한비자가 말한 부지연, 단지 무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혼란을 유발하는 죄에 가깝습니다.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경험이나 사실, 논리 없이 내가 듣기엔 또는 그냥 그런 것 같아 식의 발언을 자주 합니다. 얘를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 또는 예전에 들은 바로는 등등입니다. 둘째, 자주 말을 바꾸거나 말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논리의 흐름 없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며 지적하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물러섭니다. 셋째, 타인의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합니다. 깊이 있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나요? 내 답하지 못하고 화제를 바꾸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공적 모임이나 사적 모임에서 회의를 할 때 잘 모르면서 떠드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첫째, 허세형입니다. 이러 사람들은 자신을 똑똑해 보이게 하려고 모르는 분야도 아는 척 말아. 나도 그거 알아. 식입니다. 둘째, 과시형입니다. 남보다 앞서 있다고 보이기 위해 확신 없는 정보도 단언함. 그거 다 가짜 뉴스야 라고 합니다. 셋째, 무지형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말이 많습니다. 넷째, 불안회피형입니다. 침묵이 불안하거나 소외될까 두려워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대화 속 존재감 유지 위해 말 많이 합니다. 왜 사람들은 잘 모르면서 말을 할까요? 첫째, 인지적 과신 cognitive overconfidence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특히 지식이 얕을수록 과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던닝크루거 효과, 다닝크루거 에펙트 때문입니다. 던닝크루거 효과와 현대 사회에서는 이 현상을 던닝크루거 효과, 다닝크루거 에펙트라고 부릅니다. 지식이 적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감이 넘친다는 현상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 단호하고 더 단정적이며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이는 직장에서, 정치에서, SNS에서 우리가 매일 겪는 장면이죠. 둘째, 불안과 공허함 회피 때문입니다. 침묵이 불편해서 무조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특히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경우입니다. 셋째, 자기 확증 욕구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무리하게 주장을 합니다.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면 자기 자신이 흔들릴까봐 방어적으로 말을 합니다. 넷째, 이미지 관리 때문입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틀릴 각오를 하고도 아는 척 말함을 합니다. 한 비자가 이 글을 통해 경고하는 바, 부지연부절예는 단지 무식함의 표현이 아니라 공적인 판단과 조직의 신뢰를 파괴하는 위험 요소로 봅니다. 즉, 국가나 조직에서 이런 말은 혼란을 부추기고 실패를 자초한다는 경고입니다. 정리 요약하자면, 첫째, 잘 모르면서 떠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근거 없이 말하고 일관성 없고 질문에 답 못할 때입니다. 둘째, 잘 모르면서 떠드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인가? 허세형, 과시형, 무지형, 불안형 유형입니다. 셋째, 잘 모르면서 떠드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과신, 불안 회피, 자기 확증, 이미지에 집착합니다. 말의 자제는 지성의 시작. 고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의 시작이다. 그리고 모를 때는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인간의 태도입니다. 불확실한 세계에서 침묵은 겸손이며, 침묵은 신뢰이며,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지성의 언어입니다. 이 고전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 속 대화와 선택에 작은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고전의 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는 작은 실천입니다. 지혜는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혜는 말의 자제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知而不言不忠지 불엄불충.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충성스럽지 않다. 이 문장은 한비자 한페이즈가 신하의 침묵, 즉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한 구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지적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알면서 말하지 않는 자, 즉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유형인가요? 한비자가 경계한 지불언절 부예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이익 계산형입니다. 위험한 정보나 비판을 말하면 자기 입지가 줄어들까 봐 침묵을 하고, 말에서 손해볼 바에 입 다물자는 계산적 태도 때문입니다. 둘째, 무관심, 냉소형입니다. 조직이나 리더에 대한 애정은 없고 말해봤자 변하지 않아라는 냉소적 태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책임 회피형입니다. 비판이나 경고를 하면 나중에 책임을 물을까 봐 두려워 침묵하고, 괜히 나섰다가 마만 손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넷째, 경쟁자 몰락, 유도형입니다. 내부에서 잘못이 있다는 걸 알지만 경쟁자가 몰락하길 바라는 마음에 입을 다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자기를
임명한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신뢰와 일체감의 결여, 다시 말해 마음이 떠나 있거나 조직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를 임명한 사람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입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거나 오히려 화를 낸 적이 있다면 부하는 더 이상 진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말해도 소용없는 문화 때문입니다. 괜히 말해봤자 갚기는 건 없다는 반복된 경험으로 점점 말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자기 보호 심리 때문입니다. 비판하면 미움을 살 수 있고 결국 자기 생존에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넷째, 내부 정체성의 결여 때문입니다. 조직이나 리더와 자신을 하나로 여기지 않고 나는 그냥 월급쟁이라는 거리감을 둔 충성은 소속감에서 나옵니다. 다섯째, 이해관계 충돌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이 알게 된 문제가 고의적으로 은폐되어야 이익이 되기에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부 비리 같은 경우입니다. 자기를 임명한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이익계산형, 냉소형, 책임의 피형, 경쟁유도형 등 다양한 유형입니다. 자기를 임명한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리더에 대한 불신, 무의미한 조직 문화, 자기 보호, 소속감 결여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모르면 말하지 마라 부주얼예, 부주와 쌍을 이루는 말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즉, 모르면 말하지 말고 알면 반드시 말하라는 것이 한비자식 충성의 조건입니다. 이 주제는 한비자식 통치론, 그리고 현대 정치, 리더십과 거버넌스 문제에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조직이나 리더의 애정이 없는 무관심 냉소형 인물을 최고 권력자가 방치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첫째, 조직 내 무기력이 확산됩니다. 한두 명의 냉소가 주변에 왜 열심히 해야 하지? 라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성과, 사명감, 충성도 하락됩니다. 둘째, 경고, 체계 붕괴됩니다. 위험 신호나 정책 실패에 대한 내부 경고가 사라져 지도자가 막다른 골목에서야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셋째, 겉보기 성과주의를 초래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거짓 보고를 올리는 사람만 남고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는 침묵하거나 이탈하게 됩니다. 넷째, 이너서클, 독점화를 초래합니다. 리더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곁에 두게 되고 조직은 정보, 왜곡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현대적 예시를 보면 첫째,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 푸틴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대부분 정보 왜곡, 냉소적 순응자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며칠 내 함락될 것이라는 왜곡된 정보가 전쟁을 오판하게 만들었고 오늘날까지도 출구를 못 찾고 있습니다. 둘째,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입니다. 원자로의 문제를 알면서도 시스템 상에서 보고를 꺼리는 분위기가 지배했습니다. 냉소와 무책임이 누적된 결과 사고는 대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 대통령, 총리, 지도자 등과 자신이 임명한 인물이 무관심형 또는 냉소형인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으며 또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무관심형, 냉소형 인물의 특징은 무엇인가? 무관심형 냉소형 인물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무관심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조직이나 국정에 애정이 전혀 없습니다. 말은 하되 책임을 회피하고 회의석상에서 자주 침묵하거나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냉소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비판적이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모든 정책에 대해 안 돼요. 소용없어요. 다 해봤어요. 식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말을 아끼고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회피하며 주도권을 잡지 않음으로써 국정의 동력을 마르게 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무관심형 또는 냉소형인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5가지 실천을 통해 판별이 가능합니다. 첫째, 소규모 비공식 보고 시스템 가동을 합니다. 공식 보고 외에 비공식 브리핑, 정책 현장 피드백을 통해 실제 행동과 보고 내용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이슈에 대해 부하 직원, 언론, 실무자의 말과 얼마나 다른가를 확인합니다. 둘째, 회의 내 발언을 분석합니다. 반복적으로 그건 어렵다, 기다려보자, 위에서 지시가 없어서 등의 책임 회피성 언어를 사용합니다. 셋째, 위기 대응 태도를 관찰합니다. 위기 시 먼저 움직이기보다 지시 기다리는 태도 보이는 인물은 냉소형일 가능성 높습니다. 넷째, 공적사적 태도 불일치를 체크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충성적인 척하나 내부에서 조직을 비하하거나 비웃는 발언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째, 성과보다 자기 방어에 집중합니다. 정책보다 누구 책임인가에 관심이 많고 늘 손해보지 않으려는 방어적 행동을 보입니다. 무관심형 냉소형 인물을 방치할 경우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까요? 첫째, 의사결정 지연으로 정책이 실패합니다. 둘째, 내부 신뢰 상실로 조직이 무기력하게 됩니다. 셋째, 최고 권력자에 대한 조롱이 확산됩니다. 권위가 실추됩니다. 넷째, 중요 사안 누락으로 국가 위기가 확대됩니다. 이런 인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런 지도자에 대한 처리 방법은 한비자식 관점과 현대적 조합입니다. 한비자의 조언입니다. 준주소 실저 파이의 군지소시자법이야. 군주가 의지할 것은 사람보다 법이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제도와 원칙 바우로 통치해야 냉소형 인물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투명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리더에게 왜곡되지 않은 정보가 도달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독립적인 감사 언론 데이터 시스템 등등입니다. 둘째, 참여형 리더십 훈련을 해야 합니다. 리더에게 피드백을 받는 구조와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코칭, 정책 검토, 워크숍 등등입니다. 셋째, 심리적 안전 기반 조직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부하가 리스크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문제를 제기해도 불이익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퇴장 메커니즘 마련해야 합니다. 인재가 냉소화되어 국민 이익을 해친다면 임명권자는 이런 사람들을 교체해야 합니다.
한비자의 처방입니다. 认知者察知其能而使之 인지자철 지기능이 사지의 뜻은 사람을 쓸 때는 그 능력을 보고 그에 맞는 역할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적재적소 원칙입니다. 냉소형이라도 분석력 있는 사람은 참모로 두되 책임지는 자리는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피드백 시스템 가동 동료 평가 정책 성과 비표 등을 통해 정기적 검토 필요시 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조직 신뢰의 복원입니다. 침묵하거나 냉소적인 문화가 퍼졌다면 그보다 먼저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알아차려야 할까요? 위기 반응, 회의 발언, 정보 불일치, 책임 회피 여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치 시 위험합니다. 정책 실패, 신뢰 붕괴, 권력 약화, 사회 혼란을 초래합니다. 어떻게 처리할까? 직무 재배치, 정기 평가 시스템, 말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고대의 법과 철학자 한비자의 말로 현대의 리더십을 다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知而不言不忠即不仁불충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충성스럽지 않다. 하지만 반대로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그런 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임명한 자는 과연 충성받을 자격이 있는가? 냉소하는 자를 곁에 두는 지도자. 세상에는 겉으로는 충직하고 공손하지만 속으로는 무관심과 냉소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을 아끼지만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조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굳이 나서서 손해볼 필요는 없어. 내 책임은 아니야. 이 말들은 곧 국가와 조직의 혈관을 막는 침묵의 독소가 됩니다. 리더는 어떻게 냉소를 판별하는가? 좋은 지도자는 말 많은 자보다 말하지 않는 자의 표정을 살핍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지시 없이 움직이지 않는 자, 문제를 알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자, 회의 중 늘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자. 이런 인물은 이미 권력의 수직 구조 속에서 방관자의 자리를 선택한 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자들이 리더의 곁에 늘어날 수, 리더는 더 이상 진실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점입니다. 한비자의 처방 감정이 아닌 법으로 사람을 써라. 한비자는 말합니다. 君之所是者法也. 군지소시자 법야의 뜻은 군주가 의지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법이다 라는 뜻입니다. 좋은 리더는 사람의 말투보다 실행을 보고 충성의 포장보다 책임의 결과를 기준으로 사람을 씁니다. 무관심형 인물이라도 분석력이 있다면 정책 자문에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권을 주어선 안 됩니다. 냉소형 인물이 조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냉소를 간파하지 못한 리더의 방심이 조직과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맺은 말 말하지 않는 자가 나는 조직은 이미 침몰 중이다. 진실은 때로 말하지 않는 자의 침묵에 숨어 있고 무능은 종종 충성의 탈을 쓰고 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란 말하는 자보다 말하지 않는 자의 침묵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알고도 말하지 않는 자,
국가를 무너뜨린다. 한비자의 경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전에서 현대를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비자 한페이즈의 한 문장을 중심으로 우리 시대의 리더십을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知而不言不忠即불언 불충.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충성스럽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은 단지 조선시대의 신하나 고대의 중국의 관리를 향한 충고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회사, 조직, 정부,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 전체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일부 침묵은 충성인가? 배신인가?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문제가 터질 걸 알면서도 입을 닫은 채 모른 척하는 사람들. 자신의 안위가 먼저이기 때문에 조직이 무너지든 말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비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침묵은 충성이 아니라 배신이라고. 그들은 왜 말하지 않을까요? 리더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해도 바뀌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혹은 말하면 자기만 다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침묵이 조직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됩니다. 이부 말하지 않는 자들을 방치한 권력자. 그 최후는 최고 권력자가 이런 냉소적 침묵을 방치하며 결과는 참혹합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문제를 알면서도 말을 아낀 사람들로 인해 결국 도시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2022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며칠이면 끝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믿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주변 참모들은 모두 말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이 폭탄이 된 것입니다. 삼부 좋은 권력자는 어떻게 말 없는 자를 다루는가? 그렇다면 좋은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비자는 말합니다. 군주가 의지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법이다. 좋은 리더는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자들, 조용히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무능해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말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직은 말해도 괜찮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리더는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하며, 시스템은 말을 막는 사람을 견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하는 자는 충성의 길로 돌아오고 침묵은 다시 지혜가 됩니다. 이처럼 고전한 문장이 한 국가의 성쇠를 가를 수 있다는 것, 놀랍지 않으신가요? 알고도 말하지 않는 자는 충성스럽지 않다. 이 말은 오늘의 우리 사회에도 경종을 울립니다. 2300년 전의 고전은 오래되었지만 그 울림은 언제나 지금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적 통찰을 계속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지적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전에서 오늘의 정치와 인간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지혜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문장은 법과 사상가 한비자 한페이즈의 말입니다. 为人臣不忠当死为人心불충당사. 신하가 충성하지 않으면 마땅히 죽어야 한다. 言而不当义当死언이 부당 역당사.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자도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 무시무시한 문장은 고대 군주 정치의 절대 권력과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과 단호한 처벌을 보여줍니다. 첫째, 신상필벌. 고대에서는 왜 가능했는가? 한비자의 세계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의지가 곧 법이었습니다.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곧바로 처벌. 이치에 맞지 않는 말도 죄가 되었습니다. 모든 책임이 군주 한 사람에게 있었기에 신하의 침묵은 곧 국가의 위기로 이어졌고, 그 위기를 막기 위해서 단호한 인사권의 행사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그런데 현대의 지도자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오늘날의 대통령은 다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법에 따라 권력이 나뉘고 절차와 정당성 없이는 누구도 쉽게 바꾸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작금의 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비상계엄을 선언했지만 결정적으로 군이 항명을 해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전 정권의 군장성들을 그대로 둔 것이 가금일까요? 아니면 그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군을 너무 몰라서일까요? 이와 같은 지도자는 심리적, 환경적으로 어떤 유형의 인간일까요? 첫째, 회피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등과 충돌을 두려워하고 분란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택하는 특징입니다. 바꾸면 야당과 충돌하겠지. 그냥 두자는 반응을 합니다. 둘째, 냉소적 현실주의자.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보다 현실을 중시하고 정치적 반발을 미리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바꿔봤자 국회에서 발목 잡힐 텐데라는 반응을 합니다. 셋째, 책임 분산형.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지기를 꺼리고 책임을 시스템이나 타인에게 미루는 형입니다. 이건 인사라인이 한 일이지 내가 직접 지시한 건 아니다라는 반응을 합니다. 넷째, 자기방어적 사고방식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할 바엔 안 하는 게 낫다는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괜히 바꾸다 여론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합니다. 이들은 선한 의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지보다 두려움이 크고 현실보다 책임 회피가 앞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환경이 이런 지도자를 만들었을까요? 첫째, 여소야대 정치구조 때문입니다. 법안 통과, 인사청문회 등에서 지속적 제동으로 인사를 단행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결국 무력화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언론과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인사교체 시 비판적 보도가 쏟아질 수 있어서 괜히 바꿨다고 정치보복이라고 몰리면 손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관료적 저항 때문입니다. 내부 고위 관료들이 조직적으로 버티거나 따르지 않아서 새 사람 앉혀봤자 기존 조직에서 배척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의 구조 자체가 즉흥적 인사나 단호한 결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구조가 어렵다고 해서 결단을 유예하는 지도자가 반드시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리더십 부족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며 리더십의 부재라기보다 리더십의 본질을 회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리더십이란 갈등을 피하지 않고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비자식 관점으로 보자면
이러한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知其不忠而不法非人也. 지기불충이 불벌. 비인야의 뜻은 그가 충성스럽지 않음을 알면서도 벌하지 않는 것은 인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知其不仁而不去非民也. 지기불임이 불거. 비명야의 뜻은 그가 직무를 감당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물러나게 하지 않는 것은 밝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이런 지도자의 심리적 유형은 회피형, 책임분산형, 냉소적 현실주의자, 자기방어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정치적 환경 요인은 여소야대, 언론 부담, 관료 저항 등 때문입니다. 셋째, 리더십 결함인가? 결핍이라기보다 회피와 계산으로 진정한 리더십을 유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학적 결론, 지도자의 무기력은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국정 실패의 씨앗이 됩니다. 넷째, 알면서도 가꾸지 않는 지도자. 그 침묵의 결과, 실제로 어떤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임명하지도 않은 이전 정권의 인사들을 그대로 두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야당의 의석수가 많아 충돌을 피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정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으며 리더십은 소멸되었습니다.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침묵은 신하의 침묵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즉, 대통령이 정치적 계산에 갇혀 실행 가능한 것을 실행하지 않고 국정의 동력을 스스로 잃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군주 정치는 불충은 죽음으로 응답했지만 현대 민주 정치는 책임을 회피한 지도자가 국민의 외면과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하의 불충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불충을 알면서도 무기력하게 방치하는 최고 권력자의 침묵입니다. 첫 번째, 그는 왜 신하를 바꾸지 않았는가? 현대 정치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장면을 봅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중요한 자리에 이전 정권의 인물이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왜 바꾸지 않는가? 왜 침묵하는가? 정말 몰라서인가? 아니면 알고도 안 하는 것인가? 두 번째, 그는 할 수 없었던가? 안 했던가? 법과 제도는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줍니다. 장관도, 청장도, 참모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야당의 눈치를 보고 언론의 비판을 두려워하고 관료 조직의 저항을 예상하며 정치적 충돌을 회피하려 합니다. 결국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국정은 멈추고 신뢰는 무너지고 리더는 점점 국민에게서 멀어집니다. 세 번째, 그 침묵의 정체, 리더의 심리 분석. 그는 어떤 인간인가? 회피형 리더, 충돌을 싫어하고 다투기보다 피하는 사람, 냉소적 현실주의자, 이상보다 계산을 중시하는 사람, 자기방어형, 인간 실패할 바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 이들은 공통적으로 책임질 각오 없는 권력자입니다. 고전은 묻습니다. 그는 명철한가? 아니면 두려움에 갇힌 자인가? 그는 지도자인가? 아니면 회피자에 불과한가? 사부 고전의 거울을 보라.
누구의 책임인가? 고대에는 말하지 않은 신하가 죄인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알면서도 바꾸지 않은 리더가 역사 앞에 책임을 집니다. 국정을 주도하지 못한 지도자, 조직을 교체하지 않은 최고 권력자. 그 결과는 종종 탄핵, 혼란, 그리고 국민적 배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마무리 진짜 리더는 누구인가? 한비자는 말합니다. 임명된 자가 충성하지 않으면 죄이고 그런 자를 안고 가는 자는 더 큰 죄인이다. 리더십이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오늘도 고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알고도 바꾸지 않는 자입니까? 아니면 침묵을 결단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철학적 통찰이 지금의 시대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고전과 현실을 잇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전이 묻습니다. 누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가? 고대에는 말하지 않은 신하가 죄인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바꾸지 않은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바꾸지 않았는가? 왜 침묵했는가? 당신은 할 수 없었던 것인가? 안 한 것인가? 고전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책임을 지는 자인가? 피하는 자인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도 결국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知而不言不忠,知而不改,不仁지불원 불충. 지불개불이. 알고도 말하지 않으면 충성스럽지 않고 알고도 바꾸지 않으면 책임질 자격이 없다. 이제 우리는 결정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 국가의 군 통수권자, 조직의 최고 리더는 알면서도 바꾸지 않고 무능함을 알면서도 침묵한 자.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한비자라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처신하라 충고했을까요?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자가 무기력한 결정을 반복할 때 그가 실제로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한비자의 고전에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人人不察者,与于同也인민불찰자. 여우동야.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다. 사람을 임명하면서도 살피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 문장은 인사연시의 중요성과 지도자의 분별력을 강조하는 한비자의 핵심 경고입니다. 한비자는 말합니다. 人人不察者,与于同也인민불찰자. 여우동야. 사람을 쓰면서 그 능력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는 군의 통수권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인사권, 지휘권, 작전권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능한 자를 알면서도 교체하지 않았고 불충한 자를 알면서도 함께 갔으며 결국은 그들에 의해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한비자에 따르면 그는 이끌 리더가 아니라 방관한 어리석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想法不明,则公者代而奸者劝상벌불명. 즉 공자태, 이 간자권의 뜻은
상벌이 분명치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는 뜻입니다. 상과 벌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무 있는 자는 의욕을 잃고 간사한 자는 기세를 부린다 는 뜻입니다. 한비자는 또 말합니다. 赏罚不明则公者代而奸者劝 상벌불명 즉 공자태 이간자권의 뜻은 상과 벌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을 세운 자는 의욕을 잃고 간사한 자가 날뛴다 는 뜻입니다. 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비상계엄을 명령했지만 군이 움직이지 않았던 순간을 고대 법가 사상가 한비자의 통치 철학을 통해 되짚어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권위는 있었으나 권력은 없었던 비극적인 리더십의 붕괴였습니다. 그는 왜 비상계엄 선언에 실패했는가? 첫째, 군이 명령을 거부한 날 국가는 리더를 잃었다. 당시 대통령은 위기를 수습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군을 동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하면 단 600명만이 출동했고 나머지 부대는 대기한 채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사실상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비자 2000년 전 이 사태를 예언했습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使人而不察则害国也. 차인 이불찰 즉해 국야의 뜻은 사람을 쓰되 그 사람됨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나라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는 뜻입니다. 사람을 쓰되 살피지 않으면 곧 나라를 해치게 된다. 이 구절은 한비자의 핵심 통치 철학 중 하나로 인사를 잘못하면 국가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赏罚不明则公者代而奸者劝. 상벌불명 즉 공자태 이간자권의 뜻은 상벌이 분명하지 않으면 유능한 자는 낙담하고 간사한 자가 설친다 는 뜻입니다. 통수권자는 취임 후에도 군, 검찰, 경찰, 정보기관, 법원 등 국가 권력 핵심부에 이전 정권 인사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결과 충성은 과거를 향했고 명령은 현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군은 왜 항명했는가? 네 가지 추론입니다. 첫째, 충성의 대상이 분산되어 있었다. 조직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인사는 통수권자가 했지만 신뢰는 다른 곳에 있었다. 둘째, 명령의 정당성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계엄 명령이 국가 보호가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 군 내부에서도 헌법적, 도덕적 혼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민과의 괴리입니다. 좌파로 기울어진 여론은 비상계엄을 사실상의 쿠데타로 받아들였고 군은 국민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지휘체계의 이완과 분열 때문입니다. 일부 지휘관은 응했지만 다수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명령이 아니라 신뢰가 군을 움직인다. 한비자는 말합니다. 民主不以情用人，以法断供. 명주불이 정용인 이법단공의 뜻은 현명한 통치자는 감정이 아니라
법과 실력으로 사람을 쓴다. 는 뜻입니다. 현명한 임금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쓰지 않고 법에 따라 공적을 판단한다. 는 뜻입니다. 통수권자가 해야 했던 것은 위기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군을 장악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은 칼끝이 아니라 그 칼을 믿고 쥐게 하는 손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그 손이 신뢰를 잃었을 때 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무리 군을 움직이지 못한 통수권자에게 고전은 묻는다. 한비자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知其不忠而不去是失国也. 지기불충이불거. 시실구갸의 뜻은 불충을 알면서도 바꾸지 않은 자는 나라를 잃은 자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충성스럽지 않음을 알면서도 내치지 않는다면 이는 나라를 잃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군은 국민의 군대이며 헌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통수권자의 리더십, 신뢰를 잃고 판단이 흐려질 때 그 명령은 더 이상 통수가 아닙니다. 그저 혼자만의 독백이 될 뿐입니다. 고전은 말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오늘의 리더십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처럼 한비자의 통찰과 현대 정치의 교차점을 계속 함께 읽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고전과 현실을 잇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그가 해야 했던 것은 충성한 자에게는 보상하고 국정을 망친 자에게는 단호히 책임을 물어 공정한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기력하게 침묵했고 변화보다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불신받는 과거를 그대로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공을 세운 자는 낙담했고 간사한 자는 권력의 중심으로 기어올랐습니다. 한비자의 말처럼 국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 순간은 바로 상벌이 그려진 날부터였습니다. 세 번째, 智者不任不忠之臣. 지혜로운 자는 충성하지 않는 자를 등용하지 않는다. 한비자는 거듭 강조합니다. 智者不任不忠之臣. 지자불임불충지신의 뜻은 지혜로운 자는 충성하지 않는 신하를 절대 등용하지 않는다 는 뜻입니다. 단순히 충성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충한 자라 위기를 보고도 말하지 않고 허물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며 오직 자기 보호만을 우선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곁에 둔 지도자는 결국 정보가 차단되고 국민과 분리되며 위기 상황에 홀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民主者能知人之情能用人之功 명주자 능지인지정 능용인지공의 뜻은 밝은 군주는 사람의 본심을 꿰뚫고 능력에 맞게 사람을 쓴다 는 뜻입니다. 그가 해야 했던 단 한 가지는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것이었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인사권이란 칼입니다. 쥐기만 하면 무겁고 쓰지 않으면 녹슬며 피하지 않으면 나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깊은 고전의 통찰을 우리의 현실에 비춰보며 함께 생각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지혜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정직한 자를 공격하면 망한다. 그런데 왜 그들은 아직도 건재한가? 한비자의 경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고전이 주는 냉철한 통찰로 오늘의 세상을 함께 밝혀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듣는 이 말로 시작해 봅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가 정직한 자를 공격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 고대 법가 사상가 한비자는 이를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전좌 공전좌 저왕. 부정자 공정자 증망. 부정한 자가 바른 자를 공격하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이 말이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도리어 정직한 사람이 공격당하고 불의한 자는 더 큰 권력을 얻고 살아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째, 정직은 정의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비자가 살던 시대에 정직한 신하가 있으면 법으로 보호하고 불의한 자가 충성심으로만 버티면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정치에서는 정직한가보다 정직해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직한 자도 검찰과 언론, 정치 프레임 속에선 하루아침에 비리 인물로 매도될 수 있고, 불의한 자도 기민한 이미지 전략으로 개혁가 희생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의는 진실이 아니라 연출된 구도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직한 자를 지켜줄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비자는 말합니다. 上不行者忠臣待法不行者奸臣劝 상불행 즉 충신태, 벌불행 즉 간신권. 상을 내리지 않으면 충신은 지치고 벌을 주지 않으면 간신이 날뛴다. 오늘날의 정치 시스템은 정직한 자에게 상을 주지 않고 불의한 자에게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정직한 공직자는 내부 고발자로 몰리고 정의로운 판사는 좌천되며 청렴한 정치인은 불편한 존재로 간주됩니다. 왜냐고요? 그들을 보호할 제도와 문화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중의 냉수, 정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피로합니다. 너무 많은 뉴스, 너무 많은 스캔들, 너무 많은 선악 구도 속에서 대중은 차라리 눈을 감습니다. 그 결과 정직한 자가 공격당해도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불의한 자가 살아남아도 다 그런 거지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한비자는 경고합니다. 知奸不除伤国也. 지간불제 상국이야. 간사한 자를 알면서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라를 해치는 것이다. 마무리. 왜 고전은 지금도 유효한가? 한비자가 말한 정직한 자를 치면 망한다는 명제는 바로 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릴 뿐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는 냉혹한 철학입니다. 정직한 자를 억누르는 사회는 잠시 번영할 수 있어도 내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조직은 스스로 붕괴합니다. 정직한 자를 공격하면 망한다. 그런데 왜 그들은 아직도 건재한가? 요약하자면 첫째, 정치사정 문제 때문입니다. 정직과 불의는 구도와 언론 프레임 싸움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도적 결함 때문입니다. 신상필벌이 무너진 구조에서
정직한 자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민 정서 때문입니다. 정치 혐오와 냉소가 정의에 무관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비자적 분석입니다. 정의는 법과 시스템이 지킬 때만 힘을 가진다. 그것이 없다면 불의가 득세한다. 정직한 자가 공격받고 불의한 자가 오래가는 이유는 고전이 틀려서가 아니라 고전이 말한 시스템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한비자의 예언은 국경을 넘는다. 외국의 사회, 미국의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려 정직한 내부 고발자와 언론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막을 수 없었고 그는 사임이라는 불명예로 퇴장했습니다.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 그는 정직한 야당 정치인 베니그노 아키노 주니어를 암살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발의 총성은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1986년 민중혁명 피플파워로 정권은 붕괴됐습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정직한 자를 억누르면 그 정직함이 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한비자의 통찰망함은 즉시가 아니라 반드시 온다. 한비자의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억누른 자는 바로 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망한다. 그리하여 한비자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时不忠之人令不行也令不行国不治也. 사불충지 영불행이야. 영불행 즉국지이야의 뜻은 불충한 자를 쓰면 명령이 통하지 않고 명령이 통하지 않으면 국정은 무너진다 는 뜻입니다. 바른 자를 억누르면 그 조직은 침묵의 카르텔에 갇히고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망함은 시작됩니다. 마무리 당신의 사회는 정직한 자를 지켜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직한 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누르고 있는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고전은 말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망하는 권력은 단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억누른 그 순간부터 이미 붕괴는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강연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전이 주는 냉철한 통찰로 오늘의 세상을 함께 밝혀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비자의 예언. 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망했는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비자의 글 한 구절을 통해 현대 국제정치의 비극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고 한비자의 철학이 오늘의 우리 사회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시죠.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이 루안공주저왕 이란 공치자망. 어지러운 자가 바른 자를 공격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닙니다. 정치 권력의 본질과 국가의 흥망을 꿰뚫은 냉정한 통찰입니다.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35만의 군대를 보유하고도 불과 8만 명에 불과한 탈레반에게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정부가 내부부터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패가 일상이 되었고 심지어 대통령은 현금 2천억 원을 들고 아랍에미리트로 도피했습니다. 군인은 싸울 이유를 잃었고 국민은 믿을 국가를 잃었습니다. 반면 탈레반은 비록 수는 적었지만 종교적 결속, 조직적 신념, 단순하지만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무너진 것은 군대가 아니라 신뢰였던 것입니다. 이 비극을 보며 우리는 한비자의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이니 공순저왕, 이역 공순자마. 도리를 거스르는 자가 도리를 따르는 자를 치면 망하게 되어 있다. 한 국가가, 한 조직이 내부의 부패를 외면하고도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스스로 파멸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내부가 썩은 조직은 반드시 무너진다. 한비자의 경고와 한국의 현실. 지금 이 시대의 한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자녀 입시 비리, 권력 형부. 겉으로는 질서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가 썩고 있다면 그 조직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함은 느리게 오지만 반드시 도착합니다. 최근의 대선을 둘러싼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한비자의 통찰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미국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는 대한민국의 대선 부정 의혹에 대한 국제선거감시단 보고서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같은 날 미국의 다수 언론도 이 사건을 보도했고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관련 자료가 보고되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해외 부정선거 개입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는 언급을 했고 유엔과 미 의회는 북한 관련 대북 송금 의혹도 함께 고발 접수되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와 항해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2025년 7월 14일 국제선거감시단이 한국을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국가 신뢰의 위기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두고 한비자의 말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治乱之分在赏罚之明칠한 지분. 재상벌지명의 뜻은 나라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의 구분은 상과 벌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안위지지在上下之分. 안위지기, 재상하지분의 뜻은 나라의 안전과 위기는 위아래 질서가 바로 서 있는가에 달려있다 는 뜻입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부패가 오히려 출세의 도구가 되며 국가의 제도와 선거마저 신뢰를 잃는다면 그 체제는 이미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다시 고전을 잇는 이유는 과거의 지혜가 오늘을 꿰뚫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맥락에서 보아야 할 문제라는 점, 한비자는 2000년 전 이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연이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비자의 철학은 오늘의 우리 사회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